자, 지금 박용진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 제기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있자니까 정말 참 의원하시면서 하셨던 타인에게 하셨던 말씀하고 참 너무나 배치된다라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지금 8,500만 원의 기사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자료 요청 시스템을 통해서 후보자에게 2014년도 기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액에 대한 내역을 설명하라는 요청을 한 게 후보자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9월 7일입니다. 이때 10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9월 13일에 서면 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귀속소득, 종합소득 신고액에 대해서 왜? 이전에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종합소득 신고가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이죠. 9월 14일에 다시 한번 이번엔 서면으로 요청을 합니다. 이때 답변 별도 제출하겠다고 답변해놓고 9월 17일 날 별도 제출하겠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및 특강비라는 한 줄짜리 답변을 언제 주셨습니까? 9월 18일 날 주셨습니다. 어제. 자, 전희경 의원님, 질의 시간에 좀 해주셔도 될 얘기 같습니다. 이렇게 일종의 자초위난을 자초해놓고 왜 기자들한테 해명자료 보내는 종합소득 신고사안장을 국회의원이 몇 차례씩 질의를 하고 자료 요구를 하는데 못 줍니까? 자, 전희경 의원님, 그거는 전희경 의원님 질의 시간에 좀 해주시고요.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자, 자초위난이 예. 아니 그냥 아니 잠깐 좀 아니 저 기다리세요. 제 위원장지 얘기하겠습니다. 예. 예. 자,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거는 내부적으로 각자들 확인해 주세요. 뭐 받았다는 분 있고 안 받았다고는 있고 다 받았다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결론이 한 박용진 의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김연아 의원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질문하려고 질의하려고. 30초만 하세요 그럼. 말씀드릴게요. 이제 신상 발언 없습니다. 네네. 오늘. 아니 신상 발언이라고 그러면 본인 신상과 저 관련된 주질이 얘기를 끝날 때까지만 하셔야 되는 신상 발언 참아주세요. 볼까요? 마지막으로. 예. 예. 신상 발언이라고 하면 본인 신상과 관련돼서 제가 했던 질문과 관련해서 그 제가 팩트를 잘못 체크했거나 문제가 있거나 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했거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하시는 거지요. 이걸 가지고서 모두가 다 받은 자료를 가지고서 제가 이 자료도 지금 띄었잖아요. 일부러. 이거 해석 못 하세요? 이걸 해석 못 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기자들한테 마치 엉뚱하게 황제 특강 받은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이렇게 말씀 들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이거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마치면 오늘 아침 자료에 받으셔도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받아도 세무사한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국회 망신도 유분수지 그렇게 해놓고서 왜 후보자한테 탓을 해요? 이렇게 부실검증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저 남의 얘기를 좀 들으세요 제발 전희경 의원님. 남의 얘기 안 들으면서 말이야 부실검증하시면 되겠어요? 예? 국민 앞에 창피하지. 잘 좀 해요. 자, 의원님들. 자, 전희경 의원님, 저 박용진 의원님, 우리가 서로 의원님들을 존중해가면서 하시자고요. 네. 자, 다음은 이제 숨 좀 쉬세요들. 이게 무슨 맛이에요? 무슨 맛이냐? 자유대출 영권이 100건을 하시는 분보다 훨씬 낫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책들은 다시는 자, 의원님들 서로 동료 의원님들의 말씀을 서로 잘 듣고 조금 이해하는 방향으로 존중을 하시자고요. 네, PPT 좀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후보자께서는
지금 뭐 의혹이 있는데 실정법 위반인 것처럼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자, 위장 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 인정하시죠? 네. 자, 휴일에 지역구에서 기자간담회로 지금 허위 신고된 거, 이거 정치자금법 위반 인정하시죠? 그거는 자, 법률의 부지나 실수에 대한 부분을 논외로 하고 현 상태에 대한 법리적 판단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십니까? 법리적 판단에 대해서도 아닙니까? 허위 신고 정치자금법 허위 위반 신고가 아니고요. 기자간담회 하셨어요? 제가 이 기자간담회 관련해서는 몇 차례 그 언론에도 소명을 했습니다만 자, 언론 소명이 납득이 충분히 안 되고 지금 현재 상태가 기자간담회를 안 했는데 기자간담회 돼 있는 거 맞습니까? 내역이 잘못 기재된 자, 것은 잘못 맞습니다. 기재된 것은 인정하시죠? 네. 그 잘못 기재된 상태가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당선 후 겸직 신고 안 하셨죠? 국회법 위반이죠? 우석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국회에 겸직 신고하도록 국회법에 되어 있는데 안 하셨죠?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2014년도에 그러니까 겸직 신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당시에 국회법은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의원이 돼서 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게 허용되는 것으로 2013년도까지는 되어 있다고 제가 그 후에도 확인했습니다. 계속 지금 문제가 된 그렇죠. 겸직 신고 안 하신 거 아닙니까? 14년도에 겸직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참 단답으로 대답하실 수 있으실 만한 것들도 돌아가십니다. 길게 돌아가시네요. 자, 위반입니다. 국회법 위반. 자, 그다음에 피감기관 건물의 내부 규정 무시하고 입주한 거는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도 받았고 앞서 곽상도 의원님께서 계속 자료 요구를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자. 국민권익위에서 그 청탁법 위반이 아니라는 그 회신을 받았습니다. 자, 관련 공무원들 징계 부분에 대한 것도 아마 추후 질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남편 사업체 사내이사 보좌진 임용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아까 인정하셨죠? 사내 이사로 되어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신 거 아닙니까? 좀 답을 빨리 해주세요, 후보자님. 오늘 하루 종일 이 문제로 질의 받으셨잖아요. 이미 다 얘기가 된 걸 왜 본인 입으로 그걸 인정을 안 하고 빙빙 돌리십니까? 위반입니다. 네? 위반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배우자 재산 관련해서 직무 관련 신고 안 하려면은 인사혁신처에서 심사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셨죠? 직무 관련성 심사 받으셨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으셨죠? 네.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과태료 59건은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받았는데 너무 많다는 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의 지적입니다. 자, 7가지 중에 본인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한 거 하나, 이것도 추후에 밝혀지겠지만 뭐가 도대체 억울하다고 그렇게 말씀이 내내 빙빙 돌리고 그럽니까? 왜 본인이 타인에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댈 때하고 불과 후보자 지명되신 지 얼마 안 된 지금 이 순간에 유은혜라는 사람하고 왜 이렇게 다릅니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다음입니다. 자, 넘어가 주세요. 자, 아까 모두 발언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공감대가 없으면 어렵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유아 보육 관련 카테고리에 제일 많이 공감한 추천순 탑5에 2개, 1등하고 5등이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후보자? 오늘은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은혜 후보자는 절대 교육부 장관 되면 안 된다는 게 이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5개 중에 1등, 5등 2개나 차지합니다. 공감돼요? 이래가지고 공감대 얘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언론에서 의혹 제기한 것 때문에 이런 청원 올라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다 유은혜 후보의 정책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더군요. 자, 그래서 정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 장관은 누가 뭐래도 경질성 문책 인사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유은혜 후보자의 교육 방향, 평준화, 전교조에 있어서 친전교조, 대학 입시에 있어서 수능 절대 평가 및 수시 확대, 영유아 영어 교육 금지하는 것. 김상곤 장관과 쌍둥이입니다. 뭐가 달라지죠? 대한민국의 교육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자, 도덕면에서 국민들이 그토록 질타하시는 정책 방향면에서 이토록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정부에 부담 주지 마시고 사퇴하십시오. 자진 사퇴가 답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해주시죠.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교육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이고 방향입니다. 현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을 김상곤 전 부총리에 이어서 제가 맡게 된다면 저는 방향에 따라서 속도는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속도의 조정이 현안에서 잘 조율되지 못했던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법적인 위반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제가 정말 이 자리에 공직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엄정하게 받아들이는 시간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고의성을 갖거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한 사적인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 실수와 그런 오류를 또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의원의 마음은 후보자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신명나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누군가의 허물을 캐내는 작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 청와대에서 보낸 인사청문 요청서에서 보면 유은혜 후보자께서는 무려 10년 동안 당의 부대변인, 대변인을 맡아 오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자, 그 대변인으로 일하는 10년 동안 후보자께서 대변인으로서 발표한 논평이나 또 의원이 돼서 더더군다나 하신 내용, 자, 그것을 놓고 볼 때 오늘 그 자리에 누군가가 앉아 있다면 유은혜 의원은 어떻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과연 지금 후보자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무엇이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 가장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가? 그것은 이중성입니다. 타인에게는 냉혹하고 냉정하고 나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한, 그것이 도덕 유무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명백히 드러나는 실정법 위반에 있어서도 왜 유독 유은혜 후보자의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 공분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그동안 유은혜 의원께서 야당 의원의 역할을 하시면서 누구보다도 어찌 보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신 것에 대한 본인이 오늘 그 자리에서 그 대가를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쳐도 그러면 인정할 거는 명쾌하게 인정하는 이 자리에서, 심지어 이 자리에서 거짓말하시면 위증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고발 대상이 됩니다. 자, 국회법 같은 경우만도 보시죠. 2012년 당시의 국회법에 제가 질의에서 뭐라고 후보자께 질의를 드렸습니까? 2012년 국회법은 겸직에 있어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입니다. 지금 현행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죠. 그러나 2012년 당시에도 국회법 29조 제4항은 신고 의무에 대한 명시, 의무 조항은 있었습니다. 이 내용 아세요? 그런데 여기 그 겸임 강사직은 그러니까 휴직된다고 규정이 되어 휴직된다 있어서 자꾸 3항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국회법 29조 4항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29조 4항 명확한 그 법 규정도 안 보세요? 뒤에서 뭘 자꾸 드리는 겁니까? 4항 좀 드리세요. 그 후보자 입맛에 맞게 3항까지만 잘라드리지 마시고.
자, 이렇게 명쾌한 내용도 왜 자꾸 빙빙 도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후보자가 걸어오신 길에 대한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후보자가 어떤 식으로 지금 만에 하나라도 이 자리를 통과한다면 어떻게 정책들을 이끌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새로운 후보자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의원직을 불과 한두 달 전까지 의원 자리로 저 자리에 계셨으면서 그것은 국민에 대해서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야당의 의원들이 거듭거듭 드리는데 그 명백한 사항도 계속 마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몰아갑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 뭐가 있느냐? 지금 지적된 사항 중에 많은 부분에 후보자의 민주화 이력이 있습니다. 민주화? 좋습니다. 민주화 운동? 열심히 하셨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화가 가교가 되어서 남들은 꿈도 못 꾸는 성공의 종교시설에 위장 전입하고 그리고 우석대라는 공천심사위원도 하신 분이 총장하시고 그리고 김근태 민주주의 연구소 이런 것들을 만드실 그 총장 당시에 개소할 만큼 그렇게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던 분 그런 분들이 자 본인은 휴직한다 그랬는데 다른 분들도 그러면 그 상태로 2년 경력이 바로 나올까요? 가만히 둬서 학교 측에서 아닙니다. 심지어 후보자가 말씀하신 대로 전임 강사에서 누구도 더 듣기 좋은 조교수로 명칭 변경까지 있었는데 왜 학교에서는 그걸 정리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게 민주화 갑질이요 민주화 특혜라는 겁니다. 이런 걸 국민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인 스스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육계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가장 이로운 처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면 아직은 그런 현상은 없었는데 잘못하면 이제 시간이 흐르고 다들 피곤하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인신 공격성 발언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좀 부드럽게 지금까지 잘들 해주셨으니까 그런 점을 좀 유의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PPT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선 질의에서 후보자께 잠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상곤 전임 교육부 장관과 후보자의 정책 방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자, 지금 PPT에 여러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제가 잘못 분류를 한 게 있습니까? 김상곤 부총리의 그 교육 방향과 네. 저의 이 교육 정책 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 국정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그 방향에서 같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똑같다. 방향이 똑같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신 답변 과정에서 속도에 있어서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네. 자, 그런데 자,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토록 높다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달리던 시절에도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느냐. 그럼 후보자께서는 교육 방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교육 현안은 제가 알기로 역대 정부 어디에서도 합의된 100%의 찬성이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자, 100%의 찬성이 없죠. 물론 저마다의 입장이 있고 다 각자의 견해가 있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러나 역대 어느 정부가 이토록 갈팡질팡 교육정책 그리고 공론화위나 이런 데에 떠넘기는 겉으로는 여론을 듣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무책임하게 위원회의 의사결정과 향후 그 정책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그렇게 일을 진행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도 없다.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그 많은 국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 있었던 경험을 살려서 오히려 속도전을 내겠다. 여기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청원이라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이 청원에서도 본인이 문재인 정부 지지자임을 밝히면서 후보자의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방향에 대해서 수정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앞장서서 뛰는 대표 선수를 김상곤 장관에서 유은혜 장관으로 바꾸면 교육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걸 될 거라고 보십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아무리 방향이 옳은 방향의 정책이라도 지금 교육 현장에서 그렇게 갈등이 있었던 것은 현장의 수용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통이 더 필요하고 현장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국민들은 애석하게도 후보자와의 소통을 원치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그랬더니 오늘은 확인을 못 하셨다 그랬는데 그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후보자께서 그 발의하셨다가 철회하신 교육 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후보자가 이것을 선의를 가지고 한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조리사, 조리원, 또 돌봄 전다사 이런 분들을 정식 직제로 만들고 교사 자격 있는 사람 정규직 교사로 전환하자. 그런데 많은 정책 실패는 악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섣부른 선의에서 비롯됩니다. 이 법안이 발의되자 교사, 사범대생, 임용고시 수험생, 공무원 지망생들이 집단 반발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세 차례에 걸친 해명을 했지만 결국에 법안을 철회하고야 말았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오해가 있다, 문제조항 수정하겠다라고 해명을 하셨는데 이 많은 교육계의 이해관계자들이 전부 오해해서 아직도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실까요? 지금도 오해라고 보세요? 부칙 조항에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법안을 철회를 한 것이고요.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무조건 다 정규직 교사로 만들겠다는 법안은 아니었습니다. 그 점만은 분명히 좀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 법의 취지는 이명박 정부 지금 당시에 취지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하는 일은 참 이례적인 일인데 이것은 의료 사고를 세게 내셨던 분이 병원장 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아침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후보자가 실정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후보자가 인정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후속 여당 의원님들의 질의에서 그것을 다시 번복하고 그리고 야당 의원이 또 똑같은 것을 또 물어보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확인된 것이 또다시 뒤엎어지고 또 이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재론하고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정말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본인이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확한 법규에 의거한 본인은 실수다, 부지다 이렇게 다 스리슬쩍 넘어가려고 하지만 어쨌든 현상대로는 법규 위반을 인정한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팩트에 의거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여러 이제 항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의 상당수는 팩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늦게 하거나 미비하거나 한 데서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자료 제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지금 아까 처음에 우리 인사청문회를 시작할 때는 보면은 여당 의원님들은 갖고 계신 자료를 야당은 못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도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팩트부터 다시 이거 시작해야 된다면은 저는 청문회를 하루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언론에
생중계와 집중 조명 하에서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가릴 수 있도록 청문회를 하루 더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협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다른 분 이제 없으시죠? 네, 그러면 저 후보자께서 지금 곽상도 의원님과 전희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의원님들께서 팩트가 아닌 것을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팩트가 아닌 것을 언론에서 보도했고 그 언론 보도를 야당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계신 것으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팩트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공천 헌금을 받고 공천을 했다. 이것은 명백히 팩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언론사에 그 정정 보도를 요청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그 요청을 했고요. 그것이 어떻게 될지 이제 봐야 되겠지만 저는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정치인을 500만 원 고액 후원을 받은 사람을 2년 뒤에 공천했다고 해서 공천 헌금 받고 공천한 사람으로 만들면 아마 많은 정치인이 다 그렇게 범죄자로 몰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한 팩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저희 합동사무소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가 그 팩트를 전달 드리고자 저도 자료를 열심히 찾았지만 2010년, 11년에 그 자료는 저희도 가지고 있는 게 없었고 선관위도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출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길게 말씀드려서 더 말씀. 후보님, 그 사회부총리직을 하시게 되잖아요. 교육부 장관 되시면. 그렇죠? 네. 자, 사회부총리가 사회관계 장관회의 주재하는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서 고용노동부 장관, 뭐 환경부 장관 다 들어가는 것도 아실 테고요. 네. 심지어 교육부 장관이 의장이고요.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회의에 참석자예요. 이 내용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검증을 받으셨는데 이제 제가 사회부총리로서의 이 역할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사회부총리가 산적한 현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관계 부처만 해도 8개. 그런데 어떻게 현안마다 이렇게 극단에 서오셨나 한번 보세요. 자, 2017년 1월에 사드 방중하셨죠. 의원 7명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자, 다음입니다. 자, 2012년에는 통진당 해산 비판 기자회견 하셨고요. 그렇죠? 네. 당시 헌재에서 8대1 의견으로 통진당은 해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결의안 25분이죠. 지금 5분입니까? 26분입니까? 자, 여기에 한 분으로 이름을 올리셨어요. 자, 다음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공무집법 이렇게 한바탕 소란 끝에 법안 철회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 사회부총리라는 게 여러 부처의 현안을 조정하고 그러려면은 각 부처 현안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 각계에서 의견이 심각하게 대립하는 데 대해서 사회부총리의 의견이 중요하겠죠. 중심을 잡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활동들을 쭉 해오셨던 거예요. 물론 어떤 정당의 의원으로서 활동하신다. 그럼 저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저런 행보를 하셨다.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해도 사회부총리가 돼서 저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저런 시각으로 접근하신다. 사드 문제, 국방안보 문제.
전교조 법의 노조의 문제. 왜냐?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이토록 많은 지원과 지지, 사격을 받고 계시는데 사회부총리 자리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력이겠습니까? 지금 드러난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끄떡없이 건재하시잖아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런데 저런 정책에 있어서 과연 유은혜 후보자께서 사회부총리로 적합할 것이냐?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일례를 들게요. 자, 지난 그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후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그 언론 보도,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자,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발생에 따른 주민 건강 및 환경 영향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며 전자파 실측 결과 인체 보호 기준 대비 기지 내 외부의 그러니까 기지 내 외부의 값은 각각 200분의 1, 2500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다. 인체 보호 기준 대비. 그러니까 사실상 인체에 무해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유은혜 후보자께서 사드 방중하시고 사드 반대 집회 참여하시고 한 거랑 문재인 정부 내 환경부가 전자파 실측한 결과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발언이 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그쵸? 안 맞잖아요. 당시에 제가 그 사드와 관련해서 방중을 한 것은 제가 당시에 교문위에서 문화산업 생태계가 사드 배치 이후에 너무나 많이 그 어려워져서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자, 그런 좋은 취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문제들의 시작이 드러내놓고 있는 악의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육공무직법에서도 그랬듯이. 그때 당시 야당,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중국에 의해서 이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당시 문재인 후보의 사드 의중을 의원 방문단이 중국으로 하여금 오판하게 할 수 있다. 그것이 앞으로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이런 행보를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한 걸음 한 걸음에 조심성이라는 게 필요한 시점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의장이 되셔서 그러면 이 천신만고 끝에 이 청문회 뭐 어떻게 이 정부에서 밀어붙인다 해서 가신다 그 자리에. 자, 그러면 자,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하고 기재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전부 지금 의장으로서 회의 주재하시는데 거기 멤버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현재 소상공인들이 지금 못 살겠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유은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요. 그것은 경제부처와 더불어서 정부 전체의 정책 대안들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허무한 답변이시네요. 이 청문회가 그저 유명무실하고 임명이 강행되실 경우에 당장 사회부총리를 하셔야 되는 분의 당면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 내 이웃의 가게가 오늘 문 닫을지 내일 문 닫을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나 방안들은 발표한 바 있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틈새 없이 잘 현장에 반영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해소할 것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의원님. 별로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입니다. 현장의 뜨거움, 현장의 치열함과는 상당히 온도차와 거리감이 있는 후보자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처음에 당선되실 때 그 야권 단일 후보라고 아까 어떤 자료에서 보이던데 거기서는 통진당 후보가 안 나왔습니까? 그 지역에서는 후보로 통진당 후보는 없었습니다. 통진당 후보는 없었습니까?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논쟁 그리고 이 정부의 자유 삭제 그리고 교과서에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가 삭제된다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엄청난 반발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엄청난 반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의견도 일부 있으시죠. 그러나 다른 목소리도 듣고 계시죠? 네. 그런데 심지어 유은혜 후보자는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헌재가 8대1로 결정한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도 저렇게 반대한다고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중심추 이렇게 격동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중심추를 잡으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당시에 통진당 해산 과정에 대한 판결에 여러 가지 최근에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개인적인 의정 활동을 했던 시기와 이제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직을 맡아서 그 직을 어떻게 다 책임을 감당할 것인가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더 책임을 느끼라는 그런 말씀으로 새기겠습니다. 덧붙여 유일한 통진당 해상 반대 의견을 냈던 김희수 당시 재판관은 낙마했습니다. 헌법소장. 이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희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